이 사고가 어제 오전 9시 지나서 일어났어요. 최초 속보가 어제 오전 9시 27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10시가 다 지나서 SNS에 글을 올립니다. 윤핵관 국민에게 총을 쏴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침에 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방송 출근길에 좀 손발이 덜덜덜 떨렸었는데, 왜냐하면 나라가 망가지다 못해 이렇게 추락하는 건가 하는 위기감이 느껴졌었는데, 고 박사님의 명쾌한 말씀을 들으니 이 체포영장 청구야말로 좌파들이 지금 정말 코너에 몰려서, 벼랑 끝에 몰려서 마지막으로 무리수를 던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 청구 당연히 서부지법에서 기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 지금 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것들이 통과되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수처 직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좌파들이 원하는 그림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추위를 뚫고 나온 우리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막아서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게 된다면, 이건 더 이상 공수처와 대통령의 싸움이 아니라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좌파들의 사냥개가 된 공조본과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국민들 사이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체포영장 관련된 속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역시나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무안공항에서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비행기가 긴급 동체 착륙 과정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무려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2분이 생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했다면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제 탄핵 가결 이후 처음으로 공식 SNS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참담한 사고 앞에서 위로와 애도를 표하고 우리 정부가 최선의 대응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소방관들과 구조작업에 나서는 분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대통령의 애절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가결 이후 처음으로 SNS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 비록 직무가 정지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현장으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사고의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고 있을까,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졌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무안공항의 이 동체 착륙 이후에 이토록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콘크리트 둔턱을 원인으로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사고가 난 비행기 앞에 뭔가 주황색 기둥이 보이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방금 전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요. 지금 저 주황색 멋가 꽂혀있는 저 콘크리트 둔턱. 저게 활주로 중간에 움푹 박혀서 튀어나와 있었던 거예요. 2m, 3m 높이로. 이 사건을 제가 쭉 어제부터 아침까지 뉴스를 조사해 본 결과 제주항공 기장과 부기장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이 새들이 엔진을 강타하면서 랜딩 기어 바퀴가 내려오는데 문제가 생겼고 정말 급박하게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착륙지가 활주로라고 합니다. 바다나 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퀴 없이 동체로 몸통으로 착륙을 했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체 착륙은 정말 완벽하게 잘 해냈어요. 몸통으로 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에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폭발 사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나지 않았어요. 다만 바퀴가 없다 보니까 이 속력이 안 줄었죠. 그런데 이게 뭔가에 부딪히면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비행기 기체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목도한 어제의 비극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만 건데요. 하루 사이 많은 전문가들, 특히 외국의 공항 항공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고 저런 걸 공항에 설치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외국의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게 로컬라이즈라고 하는 안테나라고 하는데 보통 다른 공항에는 이 안테나들을요, 여러분, 지상이 아니라 땅 밑에 박아둔다고 합니다. 땅 밑에 박아두거나 이 안테나를 세울 때 요 밑에 구조물을 그냥 뭔가 충격을 받으면 쉽게 부러지는 걸로 세운다고 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철골 구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행기가 그걸 갖다 박아도 이게 그냥 힘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비행기는 이걸 통과하고 지나가는 거죠. 만약 무안공항에도 콘크리트, 여러분 콘크리트는 건물 세울 때 짓는 거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다른 데처럼 이 로컬라이즈 안테나를 그냥 땅에 박아뒀다면, 또는 쉽게 무너지는 철골 구조물 같은 걸로 이 안테나를 세워뒀다면 이 비행기가 그걸 뚫고 지나가서 폭발하지 않고 한참을 더 갔겠죠. 하지만 그 뒤에는 보시면 텃밭이었거든요. 그 텃밭을 뭐 한 몇백 미터, 1km 더 가다가 속력이 점점 줄어서 멈췄겠죠. 그럼 적어도 어제처럼의 그런 비극적인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항공사고는 진상규명을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정보와 현장을 보고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 콘크리트 둔덕이거든요. 무안공항에서 왜 이 로컬라이즈라는 안테나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서 2m, 3m 높이로 그 활주로에 오버런이 일어났을 때 그 진로에 딱 이걸 세워놨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이 사고의 원인까지 명명백백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힌 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유가족들 원하는 방향으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진상규명, 무안공항에서 절차를 잘 지켰는지, 오늘까지의 보도를 보니까요, 여러분, 원래는 무안공항에서 조류 퇴치, 저 새들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이 새를 쫓아내는 게 2인 1조라고 해요. 그런데 어제는 딱 한 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기장이 메이데이라고 긴급 구조 신호를 관제탑에 보냈는데, 관제탑에서 그 신호를 받자마자 소방수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5분이나 지나서야 소방대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이 콘크리트 둔턱의 문제와 무안공항에 신속하지 못했던 대처 등등 하나하나 진상규명하고 따지는 것이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주당과 좌파들은 용산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공직자와 관련자들 다 책임 있는 거 아니냐면서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조사하고 결국에는 특조위 또 만들었죠. 세월호에 이어서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무안공항 관련돼서도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와 조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게 당연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지지자들이 있는 단톡방 같은 데서 이거를 무안공항 사고라고 부르지 마라. 이걸 무안공항 사고라고 부르면 안 된다. 제주항공 사고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등 지금의 사건 사고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는요,
이태원 사고가 벌어졌을 때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애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였어요. 애도만 할 게 아니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는 게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 오늘 나온 기사 제목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애도 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둔턱이 어떻고 무안공항에서 뭐가 문제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치인들, 무안군수, 전남지사 어디서 뭘 하고 있었고 얼마나 빨리 대처했는지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그냥 애도만 하고 넘어가라. 왜 이렇게 앞뒤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 무안공항 사고를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태원 사고나 세월호 때 적용했던 똑같은 기준을 당연히 무안공항 사고에서도 적용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왜 지금 애도 말고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상규명을 틀어막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왜 무안공항 사고라고 하지 말고 제주항공 사고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느냐. 그 비밀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고가 어제 오전 9시 지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최초 속보가 어제 오전 9시 27분에 나왔습니다. 이게 워낙 큰 사고이기 때문에 한 군데 언론사에서만 속보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수십 개, 100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이걸 다 받았어요. 9시 27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10시가 다 지나서 이 사고 속보 이후로 40분 가까이 지난 시점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국민에게 총을 쏴라 했다면서 윤핵한 국민에게 총을 쏴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오죽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개딸들이 그 맹목적인 개딸들이 봐도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너무했다. 욕먹겠다 싶어서 이재명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지우세요. 이거 내리세요. 이거 내려야 됩니다라고 막 댓글을 달아요. 저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제야 화들짝 아차 싶어서 저 글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몰랐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무능이죠. 몰랐다고 저 글을 올렸으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처음 속보가 나온 지 40분이 다 지나도록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야당 대표가 보고를 못 받고 몰랐다면 정치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무안군수, 전남지사 다 누굽니까? 민주당 사람들이잖아요. 직통으로 민주당에게 보고되는 겁니다. 제가 최고위원 해봤잖아요. 지도부 국민의힘에서. 그때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전국에서 터지면 최고위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당직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올려줍니다. 뉴스 속보. 그런데 40분이 지나도록 이재명이 몰랐다고요? 그러면 정말 무능한 거고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았으면 사이코패스죠.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전과가 있습니다. 어떤 전과가 있느냐? 자기가 경기도 지사할 때 경기도 지역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재명이 그날 뭐하고 있었습니까? 황교익 아시죠? 황교익이랑 떡볶이 먹는 방송 찍고 있었어요. 떡볶이 먹방 찍었어요. 에?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일 때 자기 관할 경기도에서 공장에 불나서 인명사고 발생했는데 황교익이랑 히덕거리면서 떡볶이 먹방 찍어가지고 빈축을 사고 국민적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나요? 30 넘으면 사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본질은. 정말 독수리처럼 자기의 불의와 발톱을 다 부숴버리는 뼈를 깎는 노력이 없는 날. 그때 그 떡볶이 먹방과 이번에 이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무려 40분이나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페북 올리는 이재명. 너무나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재명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정치인으로서 도대체 도의에 맞는 일이냐? 민주당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글을 올린 건 사고 발생 전이다.
이재명의 손가락 혁명당 개딸들이 온 커뮤니티, 유튜브, 뉴스 댓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이 적을 올린 건 사고 발생이 알려지기 전이다. 100% 가짜뉴스가 거짓말입니다. 사고 발생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나서 40분이나 지난 뒤에 적을 올린 겁니다. 4분 뒤가 아닙니다. 40분 뒤입니다. 이재명만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전남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했죠. 전남도지사가 누굽니까? 김영록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영록이라는 인물이 저 사고가 발생하고 김영록은 페이스북에 무슨 글 올렸는지 아세요? 최상목 권한대행 보고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라. 안 그러면 탄핵한다. 그걸 올렸다가 역시나 사고 직후에 올린 게 논란이 되니까 또 입 싹 닫고 그 글 삭제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지역에서 비행기 착륙 사고가 일어나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17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그 가족들 곁으로 떠나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재명은 대통령 비아냥거리기 바쁘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최상목 압박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지웠어요. 이거 반대의 경우라면 만약에 대구나 경북에서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이 그 사고 애도하거나 수습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면 민주당과 좌파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이나 사고 수습보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대통령 쫓아내고 대통령 탄핵하고 자기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떡고물 나눠 먹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눈이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도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되고 세 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 발생 직후 1시간도 안 돼서 약 40분 50분 만에 중대재해재난대책본부를 설립하고 만들었습니다. 중대본이 사고 발생 이후에 1시간도 안 돼서 발족을 했어요. 이재명은 사고 발생 40분 뒤에 대통령 욕하는 페이스북을 올렸다가 욕먹고 지웠지만 최상목은 사고 발생 40분 뒤에 중대본을 발족시켰어요. 그리고 소식을 듣자마자 무안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대한민국 공직자와 고위 정치인 중에 무안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최상목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가슴 아픈 게 가족들을 잃어서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없는 유가족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행안부 장관 어딨어? 이런 사고 터지면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지. 행안부 장관 어딨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민주당이 탄핵시켰다가 한 번 더 탄핵시킨다고 협박해서 직무 정지될까봐 사퇴했으니까요. 총리 나와! 총리 직무 정지예요. 이런 중대한 현장에 대통령은 안 오고 뭐하냐? 대통령 직무 정지예요. 거기 가면 직무 정지 중에 거기 가서 공모를 보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최상목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빠르게 중대본을 설치하고 국가 재난지역으로 무안을 선포했습니다. 무안을 지정했습니다. 국가 애도기간 선포하고요. 근데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려면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대본의 본부장이 건의를 하면 총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심의 이후에 대통령에게 안건을 올립니다. 그럼 대통령이 인정하고 공포합니다. 4단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대본부장도 최상목, 총리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최상목 1인 4역을 하고 있죠. 기재부 장관까지. 최상목이 건의하고 최상목이 심의하고 최상목이 보고해서 최상목이 인정하고 공포하는 절차 끝에 무안이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물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우리 정부 관계자와 최상목 권한대행이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있고 대통령도 애끓는 마음으로 탄핵 가결 이후 처음으로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제가 취재해보니까 그거 누가 써준 글이 아니래요. 지금은 대통령실의 메시지 비서관이나 메시지 쓰는 행정관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메시지를 써줄 수가 없대요.
대통령 보좌하면 불법이라서. 직무 정지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대통령이 한자 한자 직접 쓴 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사실은 당장이라도 거기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민생 현장에 많이 방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데 못 가요. 왜? 민주당이 직무정지를 해놔서. 그리고 이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피해자 지원하고 보상하고 하려면 이럴 때 쓰라는 게 정부의 예비비입니다. 재난과 재해, 홍수, 지진, 해일, 폭우, 그리고 이번 같은 천재지변급 항공사고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정부가 급하게 예산에 편성 안 된 돈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2조 4천억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를 깎았는지 아십니까? 1조를 싹둑 잘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기분 나쁘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자르니까 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서 오죽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버렸죠. 지금 올해 예산은 12월 예산을 다 썼어요. 내년도 예산 안 그래도 민주당이 많이 잘라서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예비비 써야 돼요. 근데 예비비 1조를 민주당이 잘랐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무안공항이 저기에 콘크리트 둔턱이 있도록 무안과 전남 지역의 정치인들이 제대로 관리했습니까? 제대로 견제했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공항의 안전 문제인데 하나갑이 만든 하나갑 공항이라잖아요. 이거 당연히 정치 공세가 아니라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사고 터졌을 때 용산구청장, 용산구 국회의원 권영세, 용산서장 당연히 잘못했죠.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 다 책임 묻고 국정조사했던 논리대로라면 무안구수 전남도지사, 무안의 국회의원 그동안 무안공항에서 왜 외국 전문가들이 보고 이건 범죄다 할 정도의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는지 관리감독 안 한 거에 대해서 진상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 1조를 깎아놓고 1,000억도 아니고 1조를 깎아놓고 저 사고 피해 수습에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돈 부족하면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 뒤늦게 추경 예산 편성할 겁니까? 그럴 거면 왜 무턱대고 윤석열 정부 예산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칼집에서 난도질해서 다 잘랐습니까? 무한 사고에 쓸 예산, 예비비 예산 민주당이 삭감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요. 사고 수습 전력을 다하면서도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거는 정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쟁을 하지 말자고 했죠. 국가 애도 기간 동안.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게 정쟁입니까, 여러분? 팩트 체크잖아요. 진상 규명이잖아요. 민주당은 보세요. 아까 고성국 박사님이랑도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국가 애도 기간 설정되고 사고 수습해야 되니까 최상목은 탄핵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옆구리 찔러서 대통령한테 체포영장 청구하게 합니다. 지금 무안 사고의 책임이 사실 아무리 봐도 무안과 전남을 책임지는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도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로 불똥이 뛸까봐 무안이라는 말도 못 쓰게 하고 제주항공 사고라고 부르자. 애도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진상규명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수처 들쑤셔서 대통령 영장 청구하게 만들어서 국민의 시선을 거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최상목 못 건드리게 생겼으니까.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이런 더러운 정치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진상규명해야 됩니다.